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연속해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돌풍의 주인공 이준석 후보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 나왔고요. 이제 이준석 후보 차례인데요. 내가 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죠.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뭐 선거에 연전연패하면서 지금까지 이념 구도나 지역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대 구도로 전환해가지고 아주 좋은 득표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전환이 성공적이었다 보고요. 그걸 예. 지속해 나가고 영속적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환이다. 예. 변화의 물결. 전환인데, 자 여론조사로는 예. 일부 이제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주호영 후보도 사실은 바람이기 때문에 좀 사그라들 거다라고 하는데 현재 전체 여론조사로는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건 좀 의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예상하셨나요? 저는 제가 뭐 1, 2, 3등 안에 포함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예상했고 다만 뭐 두 번째 여론조사가 그때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 민심 괴리 같은 거는 예. 말 그대로 저희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냥 희망사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또다시 표현을 쓰지만 망상에 가까운 것들은 예. 제 생각에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건 당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당심과 민심이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당에 선거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당이 결국은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는 오히려 당이라고 하는 건 당원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어떤 바람이 불거나 개혁에 대한 어떤 동력이 생기면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분들이지 이분들이 예. 역행하는 선택을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거를 제가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잠깐 있습니다. 좀 모양이 좀 그런데 비단 주머니는 아니고요. 복주머니를 또 예, 비단 주머니는 아니고 화학 섬유인데요. 예. 메이드 인 중국, 예. 중국입니다. 비단은 아니고 예. 일단 세 개의 주머니를 예. 했습니다. 이건 뭐 순서대로 원래 위급 중요한 것부터 예, 예.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어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 요즘 방송하기 힘드네요. 이런 것까지는. 예, 저도 뭐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 예. 첫 질문 윤석열을 뽑으셨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예. 바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발언, 이 발언을 정진석 의원이 전한 바가 있는데 네. 이걸 아마 이걸 지칭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당시의 발언은 구체적인 맥락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그 윤석열 총장의 했다는 말을 이제 전언한 것이 뭐 10원 한 장 얘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발언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책 잡힐 만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을 했을 거로선 믿지 않는다. 예. 전원 과정에서 좀 각색이 된 것이거나 과장이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선 전제를 깔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실제 수사하는 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은 또 검찰에서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리고 수사 경력자고 그렇기 예.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안을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봐 가지고 수사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를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수사 검사로서 전문적인 발언으로 한 것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잘못됐다면 상황이다. 잘못된 거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제 져야 말은 되겠죠. 뭐냐면 이런 거 괜히 언급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말을 옮기시는 분들도 이런 거 전언할 필요 없다. 정진석 의원이 전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예. 들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대해서 너무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전원에 가까운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말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예. 그때 워딩은 그랬었죠. 이제 진짜 정치 참여하시면 이런 말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나름 제 일단 뭐 그런 말을 의견입니다. 했는지도 확인은 안 됐고요.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물어볼게요. 예. 최근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최근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2주? 단정적으로 한 달 이내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예. 2주는 어때요?
그것까지 확인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로분들과의 만남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대화가 아닌데도 만났다 자체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일단 야권에서는 네. 뭐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앞서 우리가 언급한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도 만약 입당한다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네. 최근의 말들은 조금 뭐 좀 거리를 둡니다. 윤 전 총장이 누굴 만나든 관심이 없다. 내가 그래서 꼭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다. 왜 멀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이라는 것도요. 예. 이 되돌리기 버튼을 한 6개월 정도 돌려보면요. 오세훈 시장도 그 당시에 시큰둥하게 반응했고요. 예. 나경원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게 반응했고 뭐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싫어하시고 여러 번 시큰둥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나중에 정작 선거판에 돌입하니까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미리 반응할 필요가 없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분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 안 하시는 걸로 굉장히 공정하다. 일단 일부 야권에서는 예. 이번 보궐선거도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이끌면서 승리했다는 분석도 많고요. 예. 덕분에 킹메이커라는 호칭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게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정말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공개된 이야기를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전에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는 당신 입당해서 선거 치러라. 예. 그냥 그러면 될 거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안 대표는 그 조언을 받지 않고 뭐 2번으로 나가면 내가 떨어지고 4번 나가면 되고 뭐 이런 본인의 가설을 세워가지고 예. 선거 나가셨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로라는 거는 조언을 하고 조언을 안 받으면은 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예. 건데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왜 생각이 바뀌었지? 아니 조언을 했는데 안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몇 달 전에 그걸 지적했었잖아요. 지금이 별의 순간이다. 그건 지금이 정치 대비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당시 이제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땐 좀 더 전격적인 행보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면은 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또 전격적인 행보하면 좋은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그러면 야권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도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기대에 못 미친 부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 혁신을 이룬 것을 보이진 못했는데 너무 이른 입당의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은 전 세계가 주목한 혁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 원래 사실 이준석 후보는 네. 오늘 수요일 네. 썰전 라이브에 패널로 원래 나오시려고 돼 있는데 네. 지금 뭐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아서 제가 패널로 모실 수는 없고 인터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랑 뭐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만일 야당 당대표가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 인터뷰로 야권의 얘기를 해주시기로. 저는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좀 어색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상대가 있고 좀 맞받아치는 걸 좋아하는 예. 그거가지고 좋은 예. 상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좋은 상대로는 사실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썰전을 같이 벌이겠다. 아이고 송 대표님이 응해주시면 저야 땡큐죠. 제가 그래서 오늘 살짝 알아봤는데 네. 긍정적 검토할 수 있다라는 송 대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뭐 야당 대표가 돼야 그것도 또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건 당원과 여론에 따라 다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머니를 이제 두 번째 주머니를 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주머니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직접 여시면 왠지 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그 제 돈인데 제 잘못 예, 들어갔어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제 건데 이거 잘못 들어가서 네. 두 번째는 빼고 네. 세 번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여기 AD분은 10,000원 좀 챙겨주세요. 예. 세 번째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진 전 교수가 이준석 전 위원장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변화 뒤에 무엇이 올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준석에게 진중권이란? 지금까지는 선대위원장이었고요. 예. 혹시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은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레드팀 역할로서 악마의 대변인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이 악마의 대변이라는 게 악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라도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는 행보들을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역할. 저는 진중권 교수랑 설전을 강하게 벌이면서도 한 번도 예. 감정적으로 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댓글도 그냥 장난스럽게 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제가 또 당연히 경청해야 되고요. 다만 진중 교수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지적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편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당직을 받지도 않겠지만. 안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변화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채울 것인가? 실력에 따른 공정을 얘기하셨는데 네. 많은 진정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다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력에 따른 공정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공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그 소위 말하는 실력주의,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도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당장 그 선봉에 서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은 정확히 그럼 본인이 어떤 것이 더 공정한 체제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고 다만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하면 안 되겠죠. 예. 또는 무의미한 경쟁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하는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현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예.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정의로운 사원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겠죠. 아니 그리고 사실 진중권 교수도 능력주의의 수혜자예요. 저분이 뭐 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돈 많이 받고 기고하잖아요. 예, 제가 금액은 잘 몰라서. 전 알아요. 근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중권 교수가 연줄로 올라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예. 논객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뭐 인정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처도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신 걸 봤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특정의 소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의 변화, 4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약자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에서 무엇을 딸 수 있는 그 선까지도 못 올라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그래서 제가 갖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이제 연설할 때 교육의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 많이 했고요. 예. 애초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발탁될 때 내가 교육봉사단체를 예.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 때문에 그랬었죠. 발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공교육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구호로서 저희가 공교육 살리자 할 것이 아니라 예. 적극적인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부시 행정부 때부터 NCLB라고 해가지고 낙오 방지법이라든지 예. 아니면 오바마 정부의 ESSA라 해가지고 모든 학생의 성공법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법들이 입안되어가지고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은 이제 본인이 하셨던 분야니까 예. 다른 분야도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약자에 대한 예를 들어 복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력만 강조한 것이 많이 부각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 과목이 예를 들어 예. 경제적인 어떤 그 계급 격차나 아니면은 출신에 따라서 애초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시험 과목이라면은 예. 예를 들어서 논문이 예를 들어서 판단의 잣대가 된다든지 표창장이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강하게 비판받았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또 차별을 없애는 과정에는 당연히 전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야당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 인터뷰는 고정적으로 나오시기로. 예. 우선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